하. 가와시마 에리코는 화요일과 금요일 밤에 가라사와 유키오와 함께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다. 물론 유키오에게 영향을 받아서다. 학원 수업은 7시에서 8시 반까지다. 학원은 학교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지만 에리코는 학교가 끝나면 일단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은 후에 다시 나왔다. 그동안 유키오는 연극부에서 연습을 했다. 에리코는 유키오와 늘 같이 있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연극부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화요일 밤 학원이 끝난 후 둘은 나란히 걸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학교 옆까지 왔을 때 집에 전화를 건다면서 유키오가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에리코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9시 조금 전이었다. 학원에서 수다를 오래 떨었던 탓이다. 미안 기다리게 해서. 유키오가 통화를 끝내고 돌아왔다. 빨리 들어오래. 서둘러야겠네. 응, 우리 지름길로 갈까? 그러자. 평소에는 버스 길을 따라 걷는 두 사람이 오늘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이 길로 가면 직각 삼각형의 빗변을 걷는 셈이라 시간이 꽤 절약된다. 하지만 평소에는 거의 다니지 않는다. 가로등이 없어 깜깜한 데다 창고와 주차장만 줄지어 있을 뿐 주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목재가 잔뜩 쌓인 제재소 창고 같은 건물 앞을 지나려 할 때였다. 갑자기 유키오가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창고 쪽을 향해 있었다. 왜 그래? 저거 떨어져 있는 거 우리 교복 아니니? 유키오가 한 지점을 가리켰다. 에리코의 눈이 그녀의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을 더듬어 가자 벽에 세워져 있는 강목들 바로 옆 하얀 청 같은 것이 떨어져 있었다. 그런가? 그냥 청 같은데? 에리코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아니야, 우리 교복 맞아. 유키오가 다가가 그 청 같은 것을 들어 올렸다. 다 맞잖아. 그녀 말이 맞았다. 찢겨 있었지만 교복이 틀림없었다. 밝은 파란색 깃은 에리코와 유키오에게는 낯익은 것이다. 이게 왜 여기 떨어져 있는 거지? 에리코가 중얼거렸다. 글쎄, 교복을 이리저리 보고 있던 유키오가 소리를 질렀다. 왜 그래? 이거. 유키오가 교복의 가슴 부분을 보여주었다. 안전 핀으로 고정된 명찰에 후지무라 미야코라고 쓰여 있었다. 에리코는 이유 없이 더럭 겁이 났다. 등에 소름이 쫙 돋았다. 어서 이 골목을 빠져나가고 싶었다. 그런데 유키오는 찢어진 교복을 손에 든 채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옆에 있는 창고에 조그만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자 대담하게도 안을 기웃거렸다. 빨리 가자 하고 에리코가 말을 꺼내려는 참이었다. 깍! 유키오가 비명을 지르면서 손으로 입을 막고 뒷걸음질 쳤다. 왜 그래? 에리코가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람이 쓰러져 있어. 죽었나 봐. 유키오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창고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세이카 여중고 중등부 3학년 2반의 후지무라 미야코였다. 그러나 죽은 것은 아니었다. 손발이 묶이고 입에는 재갈까지 물린 채 정신을 잃었지만 구조되자 잠시 후 의식을 되찾았다. 물론 발견한 사람은 에리코와 유키오였다. 그렇다고 그녀들이 구조한 것은 아니다. 그녀들은 후지무라 미야코가 죽었다고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후에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둘이 손을 꼭 마주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후지무라 미야코는 상반신이 알몸에다 치마는 입고 있었지만 팬티는 벗겨진 상태였다. 옷가지들은 바로 옆에 버려져 있었다. 검은 비닐봉투도 같이 발견되었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이 미야코를 들 것에 실었지만 그녀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에리코와 유키오를 보고서도 그녀의 퀭한 눈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에리코는 유키오와 함께 근처 경찰서까지 동행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경찰차를 타는 건 처음이었지만 후지무라 미야코의 비참한 모습을 본 직후라 신나할 기분이 아니었다. 두 여학생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형사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한가운데서 양쪽으로 가른 중년의 남자였다. 행색은 생선 초밥집 요리사 같은데 몸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친절하게 대하려 무진 애를 쓰는 듯했지만 그래도 그 날카로운 눈빛에 에리코와 유키오는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다. 형사의 질문은 그녀들이 미야코를 발견하게 된 경위와 사건에 대해 짐작되는 점 두 가지에 집중했다. 에리코와 유키오는 간혹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최대한 정확하게 경위를 설명했다. 형사도 경위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는 듯 했다. 그러나 짐작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녀들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밤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등으로 학교가 늦어지는 경우 반드시 몇 명이 함께 버스길을 따라 다니라는 학교의 지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뭔가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사람을 봤다든지 어떤 사람이 숨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나? 너희들이 아니라도 친구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 없었어? 이번에는 형사 옆에 있던 여경이 물었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에리코가 대답했다. 그런데 학교 안을 엿보거나 우리들이 집에 돌아갈 때를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는 사람은 있었어요. 그렇지? 옆에서 유키오가 그렇게 말하고는 에리코를 보면서 동의를 구했다. 에리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그 일을 잊고 있었다. 늘 같은 사람이니? 형사가 물었다. 엿보는 사람은 몇 명 있어요. 사진을 찍는 사람은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학교는 같을 거예요. 에리코가 대답했다. 학교? 그럼 학생들이 그렇다는 말이니? 여경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5회 중학교일 거예요. 유키오가 대답했다. 그 단호한 말투에 에리코는 깜짝 놀라 그녀를 보았다. 5회가 분명해? 여경이 확인하듯이 다시 물었다. 제가 전에 5회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교포는 5회 중학교가 맞아요. 여경과 형사가 얼굴을 마주보았다. 또 기억나는 건 없어? 형사가 물었다. 얼마 전에 제 사진을 찍었던 학생의 성은 알아요. 가슴에 명찰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 성이 뭔데? 형사가 눈을 번뜩거렸다. 사냥감에 달려드는 표정이다. 아마 아키요시였을 거예요. 가을 추자에 길할 길자를 써서 아키요시. 옆에서 듣고 있던 에리코는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유키오는 그를 싹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사실은 상대의 이름까지 확인했다니 에리코는 명찰 따위는 본 기억이 없었다. 아키요시란 말이지. 형사가 여경에게 뭐라고 기욻말을 하자 여경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봐줬으면 하는데 형사가 비닐 주머니를 꺼내 그녀들 앞에 놓았다. 현장에 떨어져 있던 건데 혹시 본 적 있니? 비닐 주머니 안에는 키홀더에 장식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조그만 달마가 세 줄에 달려있고 세 줄은 끊어진 상태였다. 모르겠는데요? 에리코가 대답했다. 유키오의 대답도 같았다.